자, 저희가 쇼핑몰 유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쇼핑몰별로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과연 돈을 언제 받게 되는 걸고 수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전 순서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약 6%, 우리가 만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물건 팔면 약 600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바로 우리 샵으로 들어오면 한 3.7%. 근데 검색을 해서 타고 들어오면 한 600원 정도를 취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떼고 입금은 약 8일 후에 들어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요, 주문 받고 택배 보내고 구매 확정 누르면 다음날 바로 들어와요. 그럼 약 이틀 후에 저희한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고객이 어떤 행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행위죠. 구매 확정. 그죠? 보면 구매 확정 눌러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라는 분들 많죠. 다 구매 확정 때문입니다. 구매 확정을 해야 돈이 빨리 들어오거든요. 모든 사이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정 고객이 안 한다고 가정하고 약 8일 정도 후에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 G마켓 같은 경우, 오픈마켓의 대표죠. 오픈마켓은 약 평균 수수료가 13%입니다. 뭐 4%부터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거의 13%가 수수료로 떼이고요. 입금은 아까 전에 스마트 스토어와 비슷합니다. 8일 후에 자동 구매가 확정이 되고요. 다음날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9일. 오늘 팔면 9일 후에 돈을 받아요. 쿠팡 10.6%. 제가 이걸 최근에서 알게 된 건데요.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편이네? 다른 데는 13%, 12% 한다던데 이거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10.6 더하기 1.6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약 12%라는 거죠. 다른 모든 쇼핑몰이 수수료를 부가세 포함으로 표시해 두고 있는데 쿠팡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쿠팡 정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위메프입니다. 위메프 수수료는요 18% 최고입니다. 수수료 겁나 셉니다. 근데도 싸게 팔고 수수료 많이 내고, 그럼 위메프 할 필요 없지 않아? 박리담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딜이 있고요, 항상 싸게 팔고요 하니까 여기서 많이 팔려요.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그냥 위메프랑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이 팔리니까 위메프요 최고입니다. 왜 이걸 최고로 말하냐, 오늘 11월 1일부터요 11월 말일까지 물건을 판 걸 다 다음 달 7일 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11월 1일 날 판 물건을 1월 7일 날 받는다는 거죠. 힘들겠죠. 그 다음 종합몰입니다. 종합몰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 보세요. 30%입니다. 더 센 경우도 있어요. 막 40%까지도 가고요. 만원짜리 물건 팔면 4천원을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까 대신 판매가를 올려서 팔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맞춰보면 될 거예요. 결제는 깔끔하게 월결제를 합니다. 이달 시작할 때부터 이달 말일까지 결제한 걸 그 다음 달 15일 날 탁 입금이 들어옵니다. 폐쇄몰도 비슷해요. 수수료는 약 15%가 되고요. 똑같이 이달 판매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 날 들어옵니다. 월정사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사몰이요, 자사몰은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3.3%. 그러니까 만원짜리 물건 팔면 300원 정도가 떼이죠. 왜 여러분들 그 포스기 있잖아요, 점포에서 그냥 끓는 거, 이거 같은 경우가 한 이틀 걸리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 1.3%, 1.4%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온라인에서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수료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자사몰의 판매가 계속 누적이 되면요, KCP라는 회사에서 이것마저도 할인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1%대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고요. 또 하나, 자사몰 같은 경우는 결제가 좀 간편합니다. 약 7일 후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요, 이건 7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주 특정 요일 날 들어옵니다. 저희는 화요일이거든요. 매주 화요일 날 그냥 일주일치 정산이 돼서 일주일 정산 화요일, 일주일 정산 화요일, 이렇게 일주일 후에 돈이 톡톡톡톡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자금 운영을 하거나 뭔가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자사몰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쿠팡의 정산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쿠팡은 정산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업체가 정할 수 있죠. 저는 주정산 받겠습니다. 매주 받을게요. 또는 저는 월정산 받겠습니다. 한 달 후에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게 나뉠 수 있는데요, 월정산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것들과 비슷해요.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판매한 걸 다음 달 15일 날 들어옵니다. 이건 월정산인데요, 이런 거래를 눕히는 거래라고 하거든요. 눕히는 거래보다는 저희가 판매하고 빨리빨리 돈을 회전시켜야 저희가 월급도 주고 카드값도 내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주정산도 많이들 이용하세요. 그럼 이 주정산이 좀 웃긴데요, 주정산을 언제 해주느냐, 달력 보면서 같이 봐드릴게요. 자, 이번 달 1일 날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이 한 주간 판매를 한 걸 주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언제 팔든 상관없어요. 이 사이에 어디에 팔든
딱 한 주를 정산을 마감을 탁 자르고요. 그리고 보름을 기다립니다. 이 파란 구간이 지나고 난 후에 70%가 들어옵니다. 약 한 주, 두 주, 세 주, 세 주 만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럼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죠? 만약에 7일 날 팔았다면 거의 2주 만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괜찮죠? 맞습니다. 괜찮죠. 70%는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30%는 언제 주실 건데요? 자, 수수료 없다고 칠게요. 저희가 10,000원에 팔았고요. 7,000원을 3주 후에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3,000원은 언제 받는 건데요? 제가 이번 달 1일 날 팔았거든요. 다 다음 달 1일 날 돈을 줘요. 그럼 보통 1일 날 빨간 날이면 그 전에 주던가 그 후에 주겠죠? 2달 높였습니다. 그 30%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심지어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쿠팡은 광고비가요. 다른 곳들과 달리 광고비를 후 정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광고를 하려면 돈을 충전을 해서 그 충전된 금액을 소진할 때까지 쓰는 방식인데요. 쿠팡은 일단 먼저 광고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정산해 드릴 돈에서 까고 드릴게요. 아, 그럼 처음에 돈이 안 드니까 광고하기 좋겠다고 광고를 막 흥청망청하게 되면 이마저도 2달 후에 받는 이마저도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신용카드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쿠팡을 거래하다 보면요. 아까 위메프 같은 경우나 쿠팡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저희가 이번 달에 판 물건을 최대 67일까지 두세 달을 눕히는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늦게 줘서 뭐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받아야 할 물건 값은 위메프나 쿠팡이 쥐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제조사나 저희 거래처에 돈을 다 드렸을 거잖아요. 저희 직원 월급을 다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달 동안 눕혀 있는 동안 저희가 판매한 금액만큼을 돈의 바닥에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 주머니에 그만큼 돈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보통 소상공인들이 그 눕히는 거래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도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엄결제, 엄할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눕힌 거래를 못 견뎌서 대출 받느니 수수료를 좀 떼이고서라도 은행 가서 제가 위메프에 2달 후에 받을 돈이 있는데요. 그 전자금 받았거든요. 이거 드릴 테니까 위메프에 2달 후에 받으시고요. 저한테 먼저 주세요. 해서 수수료를 좀 떼고 위메프에서 2달 후에 받을 걸, 쿠팡에서 2달 후에 받을 걸 은행이 대신 받아주고요. 은행이 먼저 저희한테 돈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이걸 어음을 할인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가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기업체들은 어떻게? 위메프, 쿠팡, 그 외에 큰 회사들은 그 2달 동안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가 판매하고 2달 후에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이 2달 깔리는 돈을 이분들은 이걸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가설입니다. 쿠팡은 약 7조를 연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7조 연매출을 낸다면요. 그 7조를 12달로 나눠볼게요. 12달로 나누면 6천억입니다. 월에 6천억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6천억 중에 만약에 CMA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넣어놓으면 이자 주는 거. 뭐 한 1%짜리 어디에인가 넣었다고 칩시다. 뭐 CMA 같은 경우는 하루만 넣어놔도 초단타로 주긴 하니까요. 그런 이자가 1%라도 나는 곳에 돈을 넣어 넣는다고 치면 월에 약 60억이라는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60억이면요. 전원은 모르겠는데 상당 인력의 인건비는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건비를 누가 주나요? 그런 회사가 줘야 되는데 이 인건비를 가만히 보면 그거와 거래하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 저희 돈으로 그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격과 비슷한 격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자놀이를 해서 60억을 못 번다고 칠게요. 이거 없다고 치더라도요. 저희가 2달 후에 받았어요. 그럼 저희 그 다음 업체들은요. 걔네들도 다 2달씩 눕혀가면서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눕히는 돈은 쿠팡은 앞으로 걔네들이 저희와 거래하지 않는 한 쿠팡이 폐업하지 않는 한 이 돈은 매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공중에 어딘가 떠 있다는 거죠. 이 돈을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이 6천억을 어디인가 넣어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6천억짜리 건물을 몇 개 사서요. 세를 받아도 돈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걸 눕히는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회사에 가시면 이걸 눕히는 입장이 될 거고요. 작은 회사에 가면 이걸 눕히는 거래 때문에 매월 허덕거리는 곳에서 지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큰 회사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장의 논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무턱대고 이걸 까는 회사가 나쁜 회사다.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건가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